수출 진흥 확대 회의. 국가의 지금 민정당의 국가의 그리고 한국의 정기는 가는 이번에 이제 진출하는 건 이제 굉장히 뭐 새로 하는 건뭐 4,000드림이 5,000드림이 한 그런 거 그런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방사 위원들도 많이 나가라고 항공부에서 한 몇만 명씩 도와주라고 이런 데들 쭉 나가더만 다른 데 하는 뭐 4,000드 5,000드 한데 규정이라는 건 하나 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저거 영어로 좀 해보고 이게 이제 수출 지원 정책입니다. 구독자님들 수출 지원 정책이고 그다음에 그 다 아실 거예요.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그 한국 경제 수출이고 현재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기초를 다 닦고 그러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그 export promotion policy. President Fair believed that export the only way out of the nation extreme poverty, he government, and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수출은 국력 총화이다. 자, 여기 박정희 대통령 한번 조용한 데 찍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그때는 저 실장하고 대통령 1969년 1월 23일 문서입니다. 대통령 각하 본 보고서를 상공부 장관에게 주 수출 정책 반영토록 할 것. 체크까지 다 하셨네요. 이게 그 당시 이제 공문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올린 보고서고 69년도 1월 23일 이렇게 이때 이제 참 나라가 가난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 선조들께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지금 그 저희 세대가 와가지고 완전 국가를 조지고 있습니다. 수출 컨트롤 타워, 수출 진흥 확대 회의, 예, expand meeting for export promotion, the control tower of export. The expand meeting for export promotion was launched in Friday, 1965, as a monthly meeting chaired by the president. The meeting took the promo. 예,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런 지도자를 현재 국민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딸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좀 깜빡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이런 지도자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지도자는 진짜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진짜 나오기 어려워요. 그 스틸 인더스트리얼 공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독일, 미국, 유럽, 영국 그 당시 이제 철강 선진국들은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에 가서 이제 외정시대 때 일본에서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일본에 있는 그 대학 동문들하고 인맥 관계가 있었겠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인맥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포항 제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아마 5,000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포항 제철 같은 거 만들기 지도자 없을 거예요. 박정희만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에 한 장면이 나타나 있고요. 특히 저 회의는 대통령께서 79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총 152회가 주최되었는데 147회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랑 수출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출 공업단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공업단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 해원이 공업단지가 이제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산업단지가 제일 최초로 건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로산업단지에서 이제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2차, 3차까지 구로구에 세워지고 이후에 이제 인천, 주안과 우평에 추가로 건설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은 중동 코너입니다. 여기 당시 이제 73년도에 그 오일 쇼크가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중화공업 등이 일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시기였는데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큰 위기로 닥쳐오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총리와 이제 태권도 교관을 중동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중동에 파견하게 되어 이제 산유국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파견합니다. 또 이렇게 산유국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차 진출하게 되어 이제 중동에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또 여기 뒤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시대별로 이제 수출 상품과 그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출 상품이 또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끝에 보시면 이제 수출 1억 달러부터 100억 달러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수출 1억 달러를 최초로 달성한 게 64년 11월 30일입니다. 이 당시 수출 1억 달러 기념으로 이제 11월 30일을 매년 11월 30일을 이제 수출의 달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무역의 달로 바뀌어 12월 5일로 날짜가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출을 거듭해서 1억 달러 돌파하고 나서 이제 10억 달러, 100억 달러 돌파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100억 달러를 81년도에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보다 앞서 이제 77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중앙 코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 보였듯이 이제 수출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유지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다가 이제 중화공업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중화공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산업 6가지 산업이 이제 그 당시에 육성했던 국제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입니다. 여기 철강 산업부터 조선, 석유, 화학공업, 미철부터 기계 전자 산업 등 가장 중요한 산업, 국제 산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 철강 산업에는 포항제철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포항제철을 이 당시에 최초로 건설되어 있고 현재는 포스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는 아니고 이제 최대의 고속도로인데요. 이게 앞에 보이듯이 68년 1월 1일에 착공을 시작하여 70년 7월 7일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을 하게 됐는데요.
이 건설 당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안에서 국회의원 등 모든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게 되어 건설하게 되고 현재까지 많은 교통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는 건설하게 된 계기가 독일 초청 방문 당시에 독일에서 아우토바이라는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고속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독일 총리의 조언까지 곁들여져서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또 여기 뒤에 보이는 진열장에는 이제 고속도로 건설 당시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스케치라든가 그 당시에 보셨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제일 끝에는 이제 추풍령에 세워진 고속도로 준공 기념 탑입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이제 1970년 4월 22일 날 선포되었는데요. 이 운동은 농촌부터 해서 도시로 확산된 나라 잘살기 운동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새마을운동은 이제 그 당시에 발전이 없었던 마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의식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도시로 점점점 발전하게 하는 신상 필벌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발전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새마을운동 당시에 하셨던 정책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통일변은 이제 이 당시가 너무 보릿고개가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를 안타까워하여 이제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박사님께 의뢰를 하여 통일벼를 개발하게 되고 이 통일벼가 기존의 벼보다 약 30%의 생산량을 더 내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급인 쌀이 보급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그 당시에 또 한강유역도 개발하셨는데요. 이 당시는 한강 이북 위주로 주거지라든가 교통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한강 강북 위주로 너무나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이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한강 이남과 외곽 쪽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특히나 교통량도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이를 본 대통령께서는 이제 다리를 건설하게 됐는데 특히 이 당시에 양화대교, 마포대교는 일단 9개의 다리가 당시에 건설되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민중사랑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림의 총 50% 이상이 파괴되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를 안타까워해서 이제 산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식목일날 나무 심기와 그다음에 녹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일환으로 밤나무도 그때 그 대통령께서 우리 그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 밤나무도 그래서 심었다고 그러대요.
네. 그렇게 증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네. 지금 밤나무가 온통 다 천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산림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 위주로 심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그래, 그 밤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 차관으로 이렇게 밤나무 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그 혜택을 지금도 이제 저희가 보고 있죠. 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보릿고개. 네, 다음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과학기술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다른 다른 분야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특히 과학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원인 키스트가 건설되게 되는데 이 키스트가 건설될 수 있게 된 게 처음에 베트남 파병 당시에 미국에서 공과대학을 우리나라 파병을 한 조건으로 이제 공과대학을 건설해 주겠다는 조언을 하게 됐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를 거부하고 공과대학보다는 이제 과학기술 연구소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셔서 이제 과학기술 연구소를 건설하게 미국에 요청하였고 이제 그 당시에 건설됐던 게 이 키스트입니다. 참 그 해안이 계셨던 것 같아요, 늘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좀 되셨던 것 같아요. 또 이 키스트 건설되고 나서 이제 국내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대덕연구단지와 이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카리스트를 건설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까지 추가로 건설하시게 됩니다. 잘 생기셨대요. 또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하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을 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력 인재 육성이라는 인재 육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고등학교와 이제 산업고등학교를 건설하여 이제 인재 육성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 당시에 졸업하셨던 졸업생이 나오신 분들이 이제 기능대 이제 과학기술 기능대에 출전하셔서 79년부터 이제 77년부터 금메달을 획득하여 2015년까지 총 19번의 우승으로 상당히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분들이 연봉 1억이 넘어요 지금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요? 그래야 잘 들으시지. 그렇지. 네. 이 보릿고개 다시 온다니까. 문제 빨리 끌어내야 돼. 네, 그럼 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남북 도발과 이제 자국방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영상은 이제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국방을 하던 그 관련된 내용의 영상입니다. 우리 성구자 대표님이 땅굴 전문 여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박사. 우리나라에서도 20개의 땅굴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4 땅굴까지 찾아내고 네, 그렇죠. 지금 수십 년 동안 아직 땅굴을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깊숙이 휴전선 이남 쪽으로 네. 상당히 깊숙이 지금 땅굴이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20명의 무장무기가 유격대 협동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본진과 삼척 지역에 침입했다. 2개월간의 전투 끝에 우리군은 무장무기 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선포했다. 국군과 민간인 40명이 사망하는 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인천군 생간마을의 10살 이승복 어린이는 나는 공사장이 싫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가족과 함께 처참한 저희 좌파에서는 저 이승복의 저런 것도 그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저거를요? 예. 정부는
광고 우선주의를 그렇게 이제 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증설하고 교련 교육을 실시했다. 북한의 크고 작은 부활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는 평화적인 남북관계 그냥 저 위에 김일성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걸려 있다고 막 발언하시는 분께서 아, 저건 네, 사진 저왜 걸려 있나 듯이 얘기하셨는데 이 당시를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현재 살고 있고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 젊은 사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해놓고 했는데 어르신들분께서 좀 땅굴 나네. 네, 여기 잠깐 나옵니다.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간첩과 네. 또 땅굴에 대한 그 관심, 발굴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는 지금 간첩이 황장엽 씨가 97년에 말했던 그 간첩이 5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서강대도 박홍 총장이 연전도에 그 얘기한 건 그때 당시에 20만이 간첩이 있다 남한에. 예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또 한 10년이 흐른 지금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안보가 지금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간첩 안 잡죠. 불신 검문 안 하죠.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안모 같은 인간은 그렇게 대선 후보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안보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해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현안에 따라서 네. 막 관심들 그쪽에 쏠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무장 해제를 해놓고 있는 문재인 세력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뒷전으로 지금 밀려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그 안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성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뒤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도발이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공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중앙공업 추진했던 목표가 이제 경제 발전과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특히나 여기 우리나라도 방위 산업을 하기서 미군에만 의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 무기를 개발해야겠다 생각하셔서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 자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미사일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백공을 개발하는데요. 이 백공을 처음 개발하는 당시 우리나라 기술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1년부터 시작하여 약 7년 정도의 개발을 하고 이제 78년 시범 발사를 하여 그 당시 시범 발사가 잘 되어서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1960년 1월 21일 북한 123대 소속의 무장공비 선언됩니다. 우선 여기 앞에 영상에는 이제 백공 관련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어 남아있고 30명 중 29명은 있어서 1명은 북도 도주에 있으며 무장공비 김신조가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해도 괜찮을까요? 20명의 무장공비가 유격대 협동거점 구축 목적으로 물질과 수축 지역에 침투했다. 이쪽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당시 여기는 의료보험과 국민교육 환경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 63년대 의료보험이 최초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63년도 당시에는 이제 60년대 당시에는 이제 국민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현재처럼 강제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도 미비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7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처럼 의료보험을 강제 가입으로 하고 전 국민의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여기 국민교육원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재임 당시 아주 중요한 헌장인데요. 당시 국민교육원장은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신 현장입니다. 또한 이 현장이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학교의 교육 지표, 즉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암기했었죠 저희가. 네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네, 지금도 많이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오셔서 저거 얘기하면서 많이 읊으시기도 하고 막 그러십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은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코너입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도 이제 또 문화재와 문화예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또 이제 문화재를 또 우리나라 후손들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또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많이 힘드셨고, 또한 여기 이쪽에 보이시면 이제 문화예술도 많이 흥미가 있으셔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법을 개정하시고 이제 그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세종문화회관을 이 당시에 건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저 제일 끝에 보이시면은 레코드판처럼 나와 있는 화면이 있죠. 저 화면이 그 대통령의 새마을 노래와 함께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노래 해가지고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관람하러 오시면서 향수를 느끼시게끔 노래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해놓은 곳입니다. 연타처럼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그 안내사님께서 아주 잘생겨가지고 감사합니다. 미남이십니다. 여기 또 제일 끝에 보면 태권도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태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태권도 파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를 하나로 합치고 태권도라고 이름을 제정하여서 하나의 파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 다음 이동할까요? 네, 여기는 베트남 파병, 지금 월남 파병이라고 하는데요. 월남 파병에 관련된 내용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월남 파병은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여러 해외 우방국이 도와줬는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우리 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베트남 파병된 군인들이 당시 베트남에 가서 많은 대민 지원하고 베트남과의 친교를 관계 형성을 하게 되어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진열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먹었던 여기 전투식량 깡통이 나와 있고요. 또 당시 그 당시 주고받았던 편지와 함께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이제 월남팔병대 군인들 격려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직접 가셔서 군인들에게 격려하는 모습에 격려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저 사진도 나와 있듯이 베트남을 직접 가셔서 하셨답니다. 한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월남의 민족에 대한 또 다음 이동할까요? 네, 여기는 이제 해외 외교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살 수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요즘도 해외 순방 다니고 하는 듯이 그 당시에도 이제 해외 순방을 다니시고 해외 여러 나라의 협력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당시 대통령께서 가신 목적은 그냥 순방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이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간에 이제 경제 협력을 체결하는 등의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실리적 외교를 주로 하기 위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한미동맹이 나와 있는데요. 한미동맹은 특히나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맹인데 이 미군이 특히나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계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다음은 이제 10월 유신 코너라고 해서 10월 유신에 관련된 대통령 그때 10월 유신을 하기 전에 앞에 보이시는 모습은 이제 10월 유신을 하기 전에 이제 군대에 가득 찬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밀랍 인형 등을 해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이게 저 뒤에 영상에는 이제 10월 유신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에 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 말고 위층에 전시실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밀랍 인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